네, 에너지 시장의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한 달에 한 번 뵙다 보니까 예. 뵐 때마다 벌써 한 달이 갔구나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간의 상황 보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하루 이 오르내림이 등락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아래선에서 좀 안정화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케미컬 에너지 업종이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대표님? 예, 좋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제 케미컬 에너지 업종이 네. 조금 이렇게 상승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쪽이 긍정적인 좀 전망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회복 초기 국면 내지는 이렇게 조금 상승 초기 국면에 진입했냐 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한 100달러에서 한 6개월 사이에 한 50에서 40달러로 네. 급격하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이런 손상 차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재고 손실을 반영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원래 가격이 떨어지면은 원래 이제 이 사고자 하는 바이어가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 다음에 사지. 그러면 뭐, 더 내려갈 텐데. 그렇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적하고 주가가 조금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4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년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4분기에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조금씩 바운딩하고 있습니다. 바운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전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치지 않습니까? 예. 사상 최고치고 지금 중국이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보면은 2,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거의 한 50% 올랐고 그다음에 또 유럽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적은 4분기 실적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서 수요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면서 케미컬 에너지 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케미컬 에너지 업종 전체적으로 한 4,300포인트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끝에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 회복되는데 기업별로 보면은 많이 좀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국제 유가가 조금 거칠게는 움직이는데 보면 이게 그냥 오늘도 보면 50달러에서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 이제 이게 한 40달러 밑으로 깨고 내려갈 거라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으면은 이런 수요라든지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한 55, 60, 50, 그 다음에 한 57달러 이 정도에서 주가가 좀 편안하게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분위기 자체가 크게 좀 호전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미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흔히들 보면은 그 펀더멘탈 리스크가 있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네. 그것도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승 초기 국면에 진입한 거는 맞는데 네. 미국이 만약 7월이라든지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 예를 들면 그에 대한 신흥국 수요가 좀 줄어드는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보면서 근데 그거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중국이 좋아지고 유럽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연동할 필요는 있는데 네. 그래도 밑에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는 좀 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차트 통해서도 국제유가라든가 케미컬 에너지 전체 추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나눠서 화학기업은 어떻고 석유기업은 어떤지 이렇게도 좀 구분져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조금 연동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케미컬 에너지 기업은 크게 4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를 가져와서 화학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 가공이 있고 최종 제품 기업이 있는데 조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공산업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최종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참 좋았었습니다. 작년에 좋았고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한 2개월 가량 그리고 네.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는 이런 화학 쪽 그러니까 중간에 껴 있는 이런 석유화학이 지금 이제 실적이 지금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목해보자 말씀을 미리 많이 주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투자 전략이 예. 석유화학이 조금 먼저 좀 선행적으로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산업이 조금 예. 후행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봤는데 둘 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느 흐름에서 볼 수 있냐면은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화학기업 추이인데 이 전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화학기업 추이인데 보면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는데 이게 보면은 미국이 제일 먼저 좋아졌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런데 이런 추세를 우리나라도 같이 받고 있다. 그래서 조금 한국의 화학기업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고 미국에 보면은 석유 기업은 조금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석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지만 조금 후행적으로 그리고 반등폭이 조금 적지만은 이제 그 화학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제 특이사항이 발생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주가가 네.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말씀 나온 김에 이 전통적인 에너지 업종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 그렇다면 움직임이 어떤지도 구체적으로 바로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이제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니까 2008년도라든지 2007년도 이럴 때 보면은 우리 이제 10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석유를 대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2011년이라든지 유럽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위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후퇴를 하고 그다음 중국에 의한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서 이익이라든지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심리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점검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몇 개 기업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 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어떤 기업은 적자폭이 감소된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막 좋아지겠다 이런 심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완만하게 회복세에 진입했구나.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는 게 조금 눈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되 너무 기대를 가지지 말고 조금 회복 초유 국면이니까 한번 실적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영역에 예. 조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시각이 바람직하겠다는 예.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앞서 이 에너지 이 화학 업종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말미에 말씀 주셨는데요. 그와 함께 그럼 같이 투자 전략 같이 버무려서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미국의 금리 추이가 나옵니다. 금리 네. 추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한 10년, 과거 한 15년에서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한번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보면은 이제 노란색 그래프가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네. 금리를 6월에서 7월경부터 올릴 수 있겠다는 그런 감지가 분위기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의 금리 추이만 딱 보고 봤을 때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01년에 금리가 몇 퍼냐면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한 6.3에서 6.5% 도달했을 때 네. 위기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다음 2008년도에도 한 5.5에서 한 5.3% 금리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기라든지 유럽의 위기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금리 추이는 높이는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2년간 올라가는 추이가 한 3.5%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게 뭐 시장의 견해도 많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0%지 않습니까? 0에서 이제 3.5%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조금 많은 신흥국에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신흥국 위기가 점점 고조될 수 있으니까. 근데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려야 전고점에 도달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이제 기우 삼아 금리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갈 필요는 있다.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가 조금 약간 이게 호황 국면에서 네. 조금 불안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금리 올라가는 추이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다. 클라이맥스 때는 조금 비중을 많이 줄이려 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넓은 전략 이런 걸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를 보시고 네.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그림으로 말씀하신 아까 말씀인 화학이냐 뭐 석유냐 이런 신재생이냐 봤을 때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화학하고 석유 기업은 실적이 이제부터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심리가 이제 중국 상위 지수가 많이 올랐고 50% 올랐고 심전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상위 지수하고 심전 지수를 합치면 한 5천조 원이 되는데 그게 지수 전체가 지금 50% 올랐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는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걸 중심으로 지금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도 화학에서 정유로 확산될 거라 보고 있고 네.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넓은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뭐 화학 관련 기업들 보면 주가가 상승폭이 좀 컸는데도 좀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긴 안목이 없을 때는 금리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에 좀 참가를 하는 식의 관점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